제가 2년 전에 주말반에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신체는 나이가 들으면 이제 늙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수분 함량이 줄어든다. 어렸을 때 70%에서 뭐 죽을 때가 되면 거의 한 50% 정도까지 수분 함량이 줄어들어서 노화되고 죽는다. 또 한 가지가 뭐냐, 전자를 뺏긴다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인체는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전자를 뺏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운도 좀 딸리고 몸이 좀 노화된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금속을 공기 중이나 땅에 묻으면 그러면 부식이 되는 게 있습니다. 부식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내가 그랬어요. 전자 뺏기는 거다. 다른 거 아니다. 전자를 뺏기기 때문에 부식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할 때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아서 자기 몸의 정상적인 전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건강하다. 근데 전자를 뺏기는 상태가 되면, 체질이 전자가 뺏기는 상태가 되면은 쉽게 노화가 되고 병이 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의학적 근거는 없지만 저는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영곤 도반한테 뭐랬냐면, 그 전자 발생기를 하나 좀 만들어라. 단 그 전압은, 전류는 30mA 이하로, 인체, 그래야지만 인체에 전류가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몸이 아픈 사람들한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라고 해서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또 그 원장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는 거야. 이게 시중에 누구든가 아마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전류 발생은 시킬 수 있잖아요. 전기 꽂아서 거기 있는 걸 우리한테 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기준을 내가 임상시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30mA 이하로 어쨌든 해서 조금이라도 소량이라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뭐 이렇게라도 이게 주면 전자가 공급에 따라서 회복된다. 이게 사람이 체질에 따라서 나 같은 사람은 아마 굉장히 정상적일 거예요. 몸의 전자 상태가. 근데 몸이 아프거나 병이 된 사람 보면은 분명히 아마 전자가 뺏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 파동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 뭐 부족하다든가 몇 가지 원인에 의해서 몸의 질병과 노화 상태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2년 전에 들어온 게 그거였거든요. 전자를 조금씩 보충해주면, 건강해지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전자가 뺏기거나 없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같이 있으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 막 싫어.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거 상호간의 그 기질의 관계에 따라 그런 것도 있고, 공기중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구들 있잖아요. 그것들하고도 저는 분명히 인체하고 전류를 주고받는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해주면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전공이 전기지 않습니까? 전기를 몸에 흘리면 전기분해가 돼버리거든요.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전기분해가 되는 게 이게 이제 그 마이너스 이게 수소가 생기고 플러스 이게 산소가 이제 2대1 비율로 생기면서 물이 H2O가 전기분해가 돼버려요. 그럼 혈액 안에 그 기포가 생겨버리거든요. 산소하고 수소가. 이건 자칫 잘못하면 몸 안에 이 혈관 안에 기포가 생기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사모님 얘기하신 것처럼 몸 안에 어떤 불균형이 생기고 병이 생기는 게 전기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본에서 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그럼 그게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게 뭔가 하면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하고 언밸런스가 되면 이 몸 안에서 이제 정전기처럼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 안에서. 그래서 그 스파크가 세포를 파괴하고 몸에 어떤 이 안 좋은 인자를 만들어내고 그런 다는데, 이거 이제 가장 좋은 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서로 숫자가 같아지도록 이제 중화를 시키는 거죠. 밸런스를 찾아주는 게 그게 가장 좋은데, 근데 그 방법이 접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접지가 이제 모든 전기는 지구에서 나왔거든요. 지구 전체의 원자 단위에서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가 지구 전체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데, 거기서 몸 안으로 들어온 이
분리된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언밸런스가 되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럼 그게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준은 지구지 않습니까? 그 지구니까 땅에 접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로 땅을 밟아도 흙을 밟으면 이제 그쪽으로 뭐 지구에 있는 그 전기 기준으로 몸이 기준이 맞춰지니까 많이 있으면 빠져나갈 거고 적게 있으면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장 좋은데 그걸 우리가 뭐 도시 살면서 이런 콘크리트 바닥에 살면서 땅하고 접지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동판을 하나 사가지고 동판이 이제 뭐 사람 올라가서 이렇게 앉거나 설 수 있는 정도의 동판을 사서 저 콘센트 있지 않습니까? 저 전기 콘센트. 저기 접지선이 있거든요. 콘센트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구멍 2개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접지선이 이게 이제 가보면 이제 분전반에서 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땅에 동판을 묻어가지고 그걸로 전기선을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판을 하나 집에 깔아놓고 고기를 그 접지선하고 붙이는 거예요. 콘센트 접지선하고. 그리고 그 위에 맨발로 서 있으면 땅에 황토를 바르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몸 안에 밸런스가 맞아진다는 게 전기 밸런스가. 그리고 이제 내가 한 가지 그 몸의 정전기라 했잖아요. 예. 난 그거는 조금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전기는 굉장히 강력해요. 강력하죠. 그래서 아니 만약에 몸에서 정전기 현상이 일어나서 세포가 망칠 정도라고 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나는 그거는 너무 과장됐다고 나는 느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 특히 여름엔 괜찮아. 여름에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겨울 되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제 전기가 이제 내 몸의 전기와 저런 금속의 전기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냥 팍 하면 보면은 그냥 불이 튀잖아. 전기가 네, 튀잖아요. 그 정도인데 만약에 뭐 몸에서의 정전기적 스파크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못 느낀다라고 한다면 내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거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우리 몸에서는 앞전 열전 현상으로 전류는 계속 흘러요. 예. 그러니까 내 몸의 체온이 심장 부분에서 높고 예. 발끝 이런 게 낮기 때문에 저절로 몸에서는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생명체 유지 현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근육을 당기거나 닦거나 걸으면 압력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전 효과로 당연하게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체는 자연스럽게 앞전 열전 현상으로 전류는 저절로 흐르고, 그것도 필요한 심장 같은 데는 그게 전류가 가야 또 심장이 뛰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균형을 잡고 있을 것이고, 나는 그 정전기라는 표현은 조금 과장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고 우리가 보는데 그냥 옥탁 이런데 만약에 몸에서 그 정전기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아마 견뎌낼 사람도 있고, 아파서 아이씨 자체에서 정전기가 일어나는 안에서. 아니 맞는 말씀인데 그 정전기가 이게 우리가 스파크가 반짝하고 튀는 게 여기 1cm당에 3만 볼트 정도 전압이 걸려야 돼요. 1cm 공기 1cm에 3만 볼트 전압이 걸려야 튄다고. 그러니까 천둥이 치는 것도 사실 구름으로 분리되어 있는 전하가 땅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중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위에 게 마이너스 전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위에가 마이너스, 위에가 플러스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전자를 많이 뺏겨서 플러스 전기가 되는 경우인데 대부분 전자를 많이 마이너스. 뺏겨서 마이너스 전기인데, 이렇게 우리가 정전기가 건조할 때 튀는 거는 내 몸하고 그 정전기 튀는 부분하고 전기적인 언밸런스가 돼서 이쪽이 전위가 높든지 내가 전위가 높든지 이게 이제 서로 튀어서 중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모님 말씀대로 공기 중에서 번쩍하고 정전기가 튀는 거는 엄청난 전압이 필요한 1cm당에 3만 볼트. 이게 짧아지면은 짧아져도 몇천 볼트는 돼요. 근데 이제 몸 안의 전전기라는 거, 그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 안의 전전기라는 거는 이렇게 막 불이 튈 만한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전전기라는 거는 정지에 있는 전기거든요. 흐르는 전기가 아니고. 그 정지에 있는 전기라는 거는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서로 에너지 불균형 상태로 이게 정전기거든요. 그 정전기 방전이라는 거는 에너지 불균형 상태에 있던 게 다시 합쳐지면서 에너지가 밸런스가 맞아지는 건데, 여기 플러스 전기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전기가 원래 플러스 전기하고 자연 상태에서 이게 되어 있는 거리가 이제 요 정도라면 여기 안정 상태예요.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이제 조화롭게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음양이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죠. 근데 정전기라는 건 여기서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진 거거든요. 높아지면 요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갭이 이게 떨어져서 자기 자리로 가려고 그러면 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방전을 해야 되거든. 자기 갖고 있는 에너지를 여기에다 그러면 여기에 그 에너지를 내놔야 이래도 자기 자리로 내려가거든. 흥분되어 있는 상태가 안정되려면 열이나 에너지가 발산이 되니까 그게 방산이 되는 게 빛의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짝하고 불이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정전기라는 거는 몸에 지금 혈관 안에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그 기관 안으로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전부 마찰이거든. 그게 마찰이도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옷하고 피부하고 마찰이 되고. 그러니까 몸 안에 언밸런스 나는 게 계속 생기는 거죠. 지금 사모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근데 언밸런스 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합쳐지면서 중화가 될 때는 언제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우리 바깥에서 눈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막 몇천 볼트, 몇만 볼트에서 번쩍하지는 않더라도 분리된 게 합쳐지면서는 항상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가 몸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타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난 그거 좀 아마 나는 그러고요. 그게 조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피가 흐르는데 혈관에서 뭐 마찰이 생긴다. 나는 그거 동의 안 합니다. 왜 동의 안 하냐면 우리 신체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그리고 우리 신체는 전자기가 같이 흐르기 때문에 다시 서로 이제 중첩돼서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떠올렸냐면은 자기부상열차를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핏줄에 흐르는 혈액은 전기가 흐르는 가운데서 자기장이 형성될 것이다. 분명히 그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장이 형성돼서 혈액이 흐르는데 자기부상열차처럼 마찰열이 없는 상태에서 흐르지 마찰이 있게끔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신체 구조가. 저는 그래서 그 혈액이 흐르면서 마찰열이 생긴다는 거에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동의가 안 되고요. 신체에서는 뭐 만약 그것이 한다면 실핏줄에서는 진짜 바닥 끝이 열이 나야 되는데 그 큰 혈관은 뭐 하지만 뻗어서는 실핏줄인데 그 좁은 틈으로 혈관이 지나면서 열 마찰이 생기는데 그건 아니다. 핏줄은 분명히 어떤 그 자기부상 열차처럼 우리 인체는 그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혈관이 흐르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저항이 있다면 심장이 얘가 견뎌나겠냐 이거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생각이. 그래서 누가 그런 표현을 했는지는 나는 그 사람이 뭘 조사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딱 들어오는 느낌이 야 인체가 그래 됐으면 이게 견뎌나냐? 야 이거는 좀 완전 무전하게 됐기 때문에 전혀 저항이 없을걸? 그렇지 전자기 현상. 그 자기장 때문에 아마 자기부상열차처럼 혈액이 흐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걸. 나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우리 몸이 참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물인 것 같아요. 그 자기부상열차는 이제 전기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전기가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전기력만 나옵니다. 끌어당기는 힘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전기력하고 자기력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움직일 때 자기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전기적인 인력만 작용하는데 인력이나 청력만 작용하는데 이게 움직이면은 전기하고 다른 에너지가 나오는 게 이제 자기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장이 변화를 하면은 전기가 나와요. 이 두 개가 서로 음양으로 같이 물려 있거든요. 이 자기부상열차라는 게 밑에 이제 그 레일이 있죠. 레일이 있고 위에 이제 이게 바퀴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평면 판 같은 게 있죠. 두 개가 다 자석이죠, 자석. 자석인데 이 전기를 흘려서 밑에 자석하고 위에 자석하고 같은 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같은 극을 만들어서 밀어내서 딱 이게 뜨겠죠. 뜨면서 같은 극을 만들어서 띄우면서 여기가 N극이 있다면 그 앞쪽에 S극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앞으로 가면 또 여기를 N극을 만들고 S극을 만들고 그러니까 N극은 밀어내고 S극은 당기니까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기니까 자기력으로 들린 상태에서 그 자기력으로 또 당겨서 가는 게 이게 이제 자기부상열차가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혈관 안에 있는 피가 흐르는 것도 지금 그 사범님은 그건 정확한 통찰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좀 놀랐는데 혈관하고 피하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호수 안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런 마찰이 생기는 건 아니고 어떤 그런 막이 있을 것 같아요. 혈관 안에 막이 있어야 이 부분에 혈관이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떤 거라도 계속 뭔가 이렇게 혈액이 수분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마찰이 되면 닳아버리겠죠. 혈관이.
우리 몸 안에 혈관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펌핑이 예. 축 보내는데. 근데 그게 이제 자기 부상 열차처럼 어떤 막을 만들어서 그 마찰이 없이 이제 가더라도 마찰이 없이 가더라도 이게 마찰에 의한 열은 나지는 않지만은 그 마찰은 이 갭 사이에도 전자가 오가는 현상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분리 현상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가 분리돼서 어떤 전기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그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인체는 누가 설계한다기보다도 어떤 자연 현상. 제가 지난번 천부경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제가 저한테 이렇게 들어온 것이어서 했는데, 물질계 중력이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강력, 양력, 전자 기력이 생겨서 하잖아요. 나는 그것이 바로 우주 신의 작용을 그렇게 해놨고, 그 신인 형상이 없는 자연 자체가 신이야. 이게 됐고, 그 이전에 제가 한 것이 제가 심력, 의식력, 의지력, 관계력, 이것이 제가 비물질계 작용력이라고 저는 제가 책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작용력이 우주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에 나는 설계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인체도 뭐냐면 그 8가지 작용력에 의해서 생존이 가능한 것이 현재 생물체로 있는 것이지,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언밸런스 된 상태로는 생명 유지가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어떤 개인이 어떤 진짜 지적 누가 설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도덕경에도 무의자연이라는 걸 썼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펼쳐진 것이 우주 자연의 그 신의 섭리고 신의 작용력이고, 그때 신을 그냥 우리가 잘 모르니까 신비롭다고 하는 그 신으로 보자 이거예요. 어떤 하나의 인격체적 신으로 보지 말고, 저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어디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부하지 않고 아는 그게 훨씬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서 하는 건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